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9월 1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우는 이제 5일 연속 음봉 마감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연 오늘 밤에는 이제 튀어 오를까? 라는 그런 행복 회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34,0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장도 위태위태하고 한국장은 추석 앞두고 딱히 호재도 없으니까 더욱이 조심스러운 매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이든 S&P든 고점에서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얘네도 치고 다시 전고까지 치고 오를 만한 어떤 동력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그 칼날이 떨어지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황은 이렇다 저렇다, 저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 생각돼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기다렸다가 멈춰주는 모습을 보일 때 비중을 딱 실어서 반등이든 전고까지 향해 가는 거든, 이제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부연 설명 필요 없이 한국장도 아마 추석 이후에나 방향성을 아마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주만 해도 추석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장을 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추석이 끝난다고 해도 갑자기 거짓말처럼 튀어오를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왜냐면은 일단 이번 주는 추석 앞두고 수급이 없다 쳐도, 또 이제 미국장도 선업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고 9월 FOMC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중요하겠지만 좋은 이야기는 딱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시장에서 이제 곡소리가 한번 나야, 개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한번 더 나와야 그 이후부터 어떤 반등이든 대상승이든 어떤 그 초입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 초반에, 장 전에 별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오늘 장전엔 글을 안 쓴 것 같고, 어제 밤에 글을 쓸 때 코스피는 3100, 코스닥은 20선 요 사수하는 걸 지켜보자 했는데, 코스닥은 끝까지 밀고 꼬리 살짝 줬지만 어쨌든 20선 깼다고, 저는 이런 건 그냥 깼다고 봅니다. 아예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거는. 코스피는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지켜줬지만, 그래도 끼케야 얘가 5일선과 가까워지는 정도지 과연 이걸 50선, 20선 위로 올라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디테일한 시황이고 뉴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굳이 매매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제가 보는 이제 관심 종목만 그냥 딱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 전체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효성 첨단부터 화신 전공까지. 지금 요 아래에 있는 8월 17일 관심 종목, 8월 23일 관심 종목은 요 날짜에 정리했던 것들인데, 사실 이날 이후로 다 시세가 나왔죠. 조금 빠르고 늦을 뿐이지 시세는 다 나왔다. 아마 DSC에만 분할 매수 했어도 본절이거나 아주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했다면 약익절 정도고, 나머지는 그래도 짧고 아니면 조금 더 긴 구간 안에서 다 그래도 분할 그 익절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외하고 요 효성부터 화신전공까지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모양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캔들의 흐름은. 왜냐면은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한전선 빼고, 조일알미늄 빼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일단 요 대부시스터즈부터 여기까지는 오늘 그냥 강했던, 양봉 길게 뽑아낸 애들, 내일 눌림목을 주면 분봉상 이게 갭을, 상한가는 보통 갭 뜨겠죠. 그러고 오늘 상한가까지 빠지든지 아니면 오늘 상한가 위에서 멈추면서 약간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약간의 반등, 요거를 노려보는, 이거를 노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쨌든 효성, OCI는 이게 얘가 원래 태양광 쪽으로 한참 안 가다가 얘도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엮여서 가고 있는데 오늘 종목 거의 다 효성, OCI, 뭐 E&D, 나노신소재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다 그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왜냐면은 뭐 에코프로랑 LNF 요런 애들 이제 강하게 가고 천보도 강하게 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살아남은 건 2차전지 하나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내일 눌림목 어디서 주느냐. 뭐 그냥 효성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박스를 지금 그려내고 있죠. 얘가 만약 이 자리를 돌파하는 걸 노려볼 사람은 노려보는 거고 요 자리 내려왔을 때 박스를 유지해 주는지 아래 꼬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5일선이 오늘 66만 원인데 그럼 5일선이 내일은 또 조금 올라올 테고 그럼 5일선 지지 체크 하는가를 볼 수 있겠네요. OCI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려내고 있는 박스를 상단 하단 해서 과연 내가 밑에서 잡느냐 아니면 돌파를 잡느냐 나머지도 분봉 다 뜯어보면은 비슷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E&D가 오늘 조금 생각보다 강했었는데 일단 저는 아이고, 조금 더 크게 요 정도를 박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자리 정도를 박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박스 하단을 오늘 지켜주고 올라간 모습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내일 이 부분에서 잡아보든지 아니면 요 자리까지 해서 넓게 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 뭐 코스모 화학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얘는 조금 더 15분봉으로 보면은 다 오늘 얘네들 특징이 빠져도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종가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밤에 이 종목들이 밑으로 미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다면 첫 번째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두 번째는 한 요 정도 41,000원 정도를 지켜주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이면서 양극 물질이면서 폐배터리도 엮였죠. 요게 아마 요때 폐배터리 시설 투자 이런 걸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봉상도 얘네가 박스를 그려주고 양봉을 그려냈으니까 내일 음봉을 노려본다면 저는 만약 이 종목의 음봉을 노려본다면 19,000원까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19,000원까지. 아즈텍은 이게 아마 큐라스티스 뭐 그런 걸로 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음봉으로 만약 눌림이 온다면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아마 아까 이 종목을 저는 6,700원인가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딴 거 하다가 결국엔 여기 가버렸습니다. 한 얘도 눌림을 준다면 6,600원까지는 안 올 것 같고 6,700원 정도 눌림을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일알미늄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의 특징은 얘가 또 가? 할 정도로 간 놈들이 이제 계속 가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조일알미늄 요거를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권 경고 딱지 맞고 나서 조금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은 3,300원이 되는 것 같아요. 3,300원 3,300원 초입 정도가 저는 이렇게 박스 얘가 그래서 만약 내일 눌림목을 주면은 3,300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잡아보면 여기 지금 박스 상단 3,800원 가까이까지 가는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알미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만큼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연봉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옛날 연봉을 보는 건 의미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신고가 라인이다. 이때가 3,200원. 3,200원이 지금 이 연봉의 고가네요. 3,200원. 요 자리. 3,200원과 300원은 조금 그래도 멀지만 요 짧게 요 박스 라인 3,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볼만하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부채 유보율 같은 거 보면 일단 돈도 올해는 되게 못 벌고 있죠. 영업이익이 매번 이렇게 나다가 올해는 좀 헤매고 있습니다. 부채 유보율도 좋진 않다. 하지만 그냥 요건 차트상 관심 종목. 대상승 미친 듯이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 근데 요게 장이 빠지면서 20선까지 만약 기회를 주면은 20선을 기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랑 지트리는 뭐 동일한 재료로 갔고 나노 얘가 아직도 그 코로나 살균으로 가고 있는 건지 완전 그냥 코로나 박멸 램프 미국 진출 요걸로 첫 시세가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뭐랄까 보통 이런 종목들 나노 CMS나 바이오니아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이 가격을 끌고 가는 이 형님들 마음입니다. 그래갖고 요 종목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굳이 내일 오늘의 상한가를 눌림목을 노려본다면 요런 세로닉스, 데브, G3 그리고 한라가 요즘 건설주가 주택 공급 때문에 좀 핫하죠. 근데 이게 건설주이면서 세종시랑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은 아마 자사주 300억 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이슈로 요 박스를 지금 돌파하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오늘 시위에 가지 않고 내일 눌러준다면은 1,500원이 오면 좋겠지만 한 번에 6,500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한 700원 부근에서 잡아갖고 시가 오늘의 종가 정도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짧은 시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신전공은 EV6이고 이게 두올이된다. 아이오닉이랑도 연결이 있나? 아이오닉 반응이 좋아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EV6랑 얘가 홍준표 관련주인데 이것도 저거 한라처럼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시외에 달려나가지 않는다면은 오늘의 박스는 이렇게 그려줬고 그러면은 1차 라인은 2,900원이 되겠고 2차 라인을 두 번 매수한다고 치면은 아니에요. 저는 평소 같으면 1차가 2,900일 텐데 1차는 그냥 한 2,800 가까이 기회를 주면은 잡아보고 두 번째는 한 2,700원 부근까지 해서 요 안에서 시세가 만약 터지면 익절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준 종목들이죠. 장이 안 좋을 땐 가는 놈들이 더 갑니다. 최근에 홍준표 종목들이 이거 또 가? 이 자리에서 더 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죠? 아마 2차 전지가 그럴 확률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 내일 새로운 섹터가 튀어나온다면은 2차 전지가 그냥 다시 눌림목을 깊게 받을 확률이 크지만 만약 내일 새로운 섹터가 눈에 띄는 게 없다면 얘네가 장 초반에 잠깐 눌림을 받고 다시 슈팅이 나오든 시작부터 가버리든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강할 줄 몰랐듯이 저는 이제 내일도 어떤 게 강할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 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있다. 요 정도만 보는 거지.
그나마 눈에 띄는 건 지금 이 2차전지,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온 수소, 뭐 동양 피스톤, 그리고 뭐 있죠? 동아화성, 평화산업도 들어왔나? 평화산업은 좀 덜 들어왔네요. 어쨌든 요런 세 종목, 저는 요 세 종목 수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유일무이한 정테마, 홍준표 인맥과 정책주, 요렇게까지만 리스트업 하셔도 내일, 그리고 뭐 당분간의 당일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내일 제가 하려는 매매 리스트 관종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뭐 이것,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요 안에서 꼭 억지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그냥 장 괜찮아질 때까지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장 안 좋을 때는 꼭 내일이라도 시장이 망하고 없어질 것처럼 희망적이지 않지만, 갑자기 하락을 어느 자리에서든 멈추고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호재 뉴스들이 막 쏟아지면서, 뉴스란 뉴스는 시세 다 나오면서 막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도 종목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비중 조절 꼭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괜히 요럴 때 어떤 종목에 막 집착하면서 자꾸 야금야금, 뭐 예를 들어 제가 전에 당했던 요거처럼 이렇게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금방 다시 튀어오를 거라는 생각에 저도 자꾸 아래에서 야금야금 음봉 때마다 받았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큰 손실을 봤었던 종목인데, 근데 이것도 만약 큰 손실을 보면서 자르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시간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집착하면서 비중만 계속 세워라 내워라 늘려가면은 막상 장 반등 올 때, 아 이거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뭐한 마이너스고, 또 가만히 있자니 남들 종목은 다 튀어오르는데 또 이럴 때 물린 종목은 또 안 올라갑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고자 꼭 비중 조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쪼록 이제 힘없는 요즘 장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종목 영상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